재혼한 지 8달이 지났을 때 통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었고 남편이 사별하며 남겨준 돈이었으며 평생 한 번도 함부로 손대지 않았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이야기는 복순이 처음으로 그 남자를 만난 날부터 시작됩니다. 한복순은 남편 강태수가 세상을 떠난 뒤 5년을 혼자 살았는데 처음 1년은 밥 먹는 것도 잊을 만큼 멍하니 지냈고 두 번째 해에는 혼자 마트 가는 것이 겨우 익숙해졌으며 세 번째 해부터는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걷는 루틴을 만들어 그것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딸 미선이 자주 전화를 했고 아들 재호는 명절마다 내려왔지만 집에 혼자 있는 저녁은 길었고 텔레비전 소리가 없으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강태수가 좋아하던 뉴스 소리, 식사하면서 내던 숟가락 소리, 잠들기 전에 습관처럼 뒤척이던 소리가 없어진 자리가 그렇게나 켰습니다. 복순이 오민철을 처음 만난 건 동네 노인복지관 건강강좌에서였는데 당뇨 예방 식단이라는 강좌였으며 딸 미선이 가보라고 몇 번을 권하다가 복순이 마지못해 등록한 자리였습니다. 강좌가 끝나고 복도에서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고 돌아보니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머리가 희끗하고 안경을 쓴 모습이 첫눈에 얌전해 보였습니다. 복순은 짧게 네 하고 걸으려 했는데 남자는 그 뒤로도 두어 번 더 말을 걸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자기소개까지 했습니다. 오민철이라고 시청에서 30년 일하다가 작년에 정년퇴직했다고 했습니다. 복순은 그날 별다른 감흥 없이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렸는데 다음 주 강좌 때 또 오민철이 와 있었고 강좌가 끝나고 나서 커피 한잔 하겠냐고 물어서 거절하지 못하고 복지관 카페에 앉게 됐습니다. 오민철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고 대신 복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언제 돌아가셨냐고, 자식은 몇이냐고, 건강은 어떠냐고 물으면서 복순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맞췄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느낌이었는데 강태수가 살아있을 때도 대화가 많은 부분은 아니었으며 그 사람마저 없어진 뒤로는 자기 이야기를 꺼낼 일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강좌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카페에 앉는 것이 습관이 됐고 어느 날은 복지관 근처 국밥집에서 점심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오민철은 항상 먼저 계산했고 음식이 맛있냐고 물었으며 복순이 짠 것 같다고 하면 다음엔 다른 데 가자고 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쌓이다 보니 복순은 오민철이 기다려지는 날이 생겼고 강좌가 있는 요일이 기다려진다는 게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오민철이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내가 10년 전에 심장 발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했으며 자식은 없어서 퇴직하고 나서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롭다고 했습니다. 복순은 그 말을 들으며 자기 5년이 겹쳤습니다. 혼자인 사람이 혼자인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즈음 미선이 전화하면 오민철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는데 복지관에서 만난 분인데 시청 다니다가 퇴직하셨다고 점잖고 예의 바르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처음에는 그냥 듣다가 몇 번 더 같은 이야기가 나오자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분 마음에 드세요? 복순은 잠깐 말이 없다가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 모르겠다는 말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미선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앉아 있었는데 엄마가 외로운 거 알았고 누군가 생기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뭔가 걸리는 게 있었으며 정확히 뭔지는 몰랐습니다. 오민철이 정식으로 만나자는 이야기를 꺼낸 건 복지관에서 만난 지 넉 달째 되는 어느 가을 오후였는데 너무 이른 건지 모르겠다면서도 혼자 사는 것이 이제 많이 외롭다고 잘 모시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복순은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고 며칠 생각해보겠다고 하고서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고 나이 들어 아플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는 게 두렵지 않다면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강태수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강태수라면 혼자 두기를 더 미안해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안방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 하나가 있었는데 강태수가 죽기 2해 전에 복순 손에 쥐어주면서 이건 비상금이라고 손도 대지 말고 그냥 가지고만 있으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잔액은 400만 원이었고 많지 않았지만 강태수가 남긴 것이라는 이유로 5년 내내 꺼내지 않았으며 꺼낼 생각도 없었습니다. 복순은 그 통장을 잠깐 손에 들고 보다가 다시 서랍 안에 넣고 닫았습니다. 아직 무슨 결정을 내린 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미선한테 전화해서 오민철 이야기를 제대로 꺼내자 미선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좋으세요? 복순이 그렇다고 했더니 미선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분 자식이 없다고 하셨어요?
없다고 했고 혼자 사시는 거 맞고요? 맞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그럼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는데 반기는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막지도 않았습니다. 오민철과 미선이 처음 만난 건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였는데 오민철은 그날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으며 미선한테 고개를 깊이 숙이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오민철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미선이 물어보는 것에 조용하고 성실하게 대답했는데 퇴직 후 생활이 어떠냐는 질문에 연금이 나오고 모아둔 것도 좀 있어서 불편함은 없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식사를 마치고 나서 엄마한테 따로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엄마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혼식은 이듬해 봄에 자식들만 부른 소박한 자리로 올렸는데 미선과 재호가 나란히 앉아서 두 사람을 바라봤고 오민철이 복순 손을 잡아주는 모습에 미선은 잠깐 눈을 내려깔았습니다. 엄마가 좋아 보이면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오민철이 복순 집으로 들어온 첫날 밤 복순은 안방 옷장을 정리하다가 강태수가 남긴 통장을 꺼냈습니다. 다른 물건들 사이에 섞이면 잃어버릴 것 같아 제일 안쪽 구석으로 더 깊이 밀어 넣었는데 오민철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뭐 하냐고 물었고 복순은 정리 좀 한다고 했습니다. 오민철은 그렇구나 하고 침대에 앉았는데 그 짧은 순간 복순이 통장을 서랍에 넣는 것을 오민철이 보고 있었는지는 복순이 알지 못했습니다. 신혼 초 2달은 복순이 생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오민철은 아침에 일어나면 복순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고 장을 볼 때 무거운 것은 직접 들었으며 복순이 요리하는 동안 옆에서 이것저것 도왔습니다. 저녁에는 나란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고 혼자 있을 때보다 집이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미선이 전화하면 잘 지낸다고 대답하는 것이 이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 접어들면서 오민철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따로 각자 통장을 관리하는 것보다 한 통장으로 생활비를 합치는 게 편하지 않겠냐고 자기 연금이랑 복순 생활비를 합쳐서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순이 굳이 그럴 필요 있겠냐고 했더니 오민철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정부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재정 관리는 자신 있다고 아끼다 보면 같이 여행도 더 자주 갈 수 있다고. 복순은 그 말이 딱히 나쁘게 들리지 않아서 그러자고 했고 생활비 통장을 복순 명의로 하나 새로 만들어 오민철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통장을 건네던 날 복순은 별 생각이 없었는데 생활비 관리를 남편이 하는 집도 많았고 강태수도 월급날이면 복순 손에 쥐어주던 사람이었으니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오민철이 전 재산도 한 통장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을 때 복순은 잠깐 멈췄습니다. 2억 5천만 원 이야기였습니다. 복순이 이건 따로 두는 게 낫겠다고 했더니 오민철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겠다고 했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싫다고 했으니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복순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오민철이 조금씩 달라졌는데 달라진 방향이 나쁜 쪽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상해졌습니다. 복순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왔고 가끔 꽃을 한 다발 들고 들어왔으며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 어땠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가 끼어들기 시작했는데 요즘 금리가 어떻다는 이야기, 은행보다 수익률 좋은 상품이 있다는 이야기, 노후에는 목돈을 묵혀두는 것보다 굴리는 게 낫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복순은 그 이야기들을 흘려들으면서 그렇구나 했는데 딱히 설득당한 것도 아니었고 반박한 것도 아니었으며 그냥 남편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넉 달째 어느 날 오민철이 말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운용하는 안정적인 투자처가 있는데 원금 보장에 연 8% 수익이 난다고 자기도 일부 넣어둔 게 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넣으려 한다면서 복순한테 같이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복순은 그 순간 머뭇거렸는데 2억 5천만 원은 은행 예금에 나눠 넣어둔 것이었고 딱히 수익이 높지는 않았으며 오민철이 말한 8%면 1년에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복순은 생각해보겠다고 했고 오민철은 괜찮다며 급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미선한테 전화를 걸어 투자 이야기를 꺼냈더니 미선이 바로 말했습니다. 엄마 절대로 하지 마세요. 원금 보장에 8%가 어디 있어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미선이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멈추더니 물었습니다. 오민철 씨가 직접 권유한 거예요? 그렇다고 했더니 미선이 잠깐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날 복순은 오민철한테 안 하겠다고 했고 오민철은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않았는데 복수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달째 되던 어느 날 복순이 은행에서 문자를 받았는데 예금 만기 안내문이었고 잔액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숫자가 이상했는데 복순이 기억하는 금액보다 적었습니다. 처음엔 자기 기억이 틀렸나 싶었는데 나이가 드니 숫자가 헷갈리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다른 통장 문자가 또 왔고 그것도 기억과 달랐으며 복순은 통장을 꺼내 거래 내역을 훑다가 멈췄습니다. 이체된 내역이 있었는데 복순이 한 적 없는 이체였습니다. 그때 오민철이 거실에서 들어오다가 복순이 통장을 들고 앉아있는 것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복순이 이 돈이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오민철이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그거 말하려고 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잠깐 넣어뒀다고 곧 돌려놓겠다고. 복순은 그 말을 들으며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느꼈는데 자연스럽게 웃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였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잠이 오지 않았고 오민철 옆에 누워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수가 남긴 통장이 옷장 서랍 안에 있다는 게 떠올랐고 복순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 통장이 생각났습니다. 다음날 복순이 오민철한테는 마트 간다고 하고서 은행에 혼자 갔습니다. 창구 직원한테 거래 내역 3개월치를 뽑아달라고 한 뒤 밖에 나와서 벤치에 앉아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체 내역이 7건이었고 받는 계좌가 3개였는데 복순이 아는 계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총 금액을 손으로 더해봤습니다. 4,300만 원이었습니다. 복순은 그 종이를 접어 가방 안에 넣고서 벤치에 한동안 앉아 있었는데 오가는 사람들이 복순 옆을 지나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민철을 처음 만나던 날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좋았던 느낌이 스쳐 지나갔고 강태수가 없는 집이 너무 조용했던 5년이 지나갔으며 재혼식 날 미선이 눈을 내려깔던 것도 지나갔습니다. 복순은 가방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미선 번호를 눌렀습니다. 미선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복순이 잠깐 말이 없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말 들었어야 하는데. 미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직감했고 바로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복순이 4,300만 원이라고 하자 미선은 전화를 들고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 있어요. 내가 지금 갈게요. 미선이 도착한 건 3시간 뒤였는데 복순은 그 사이 은행 벤치에 앉아 있다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커피는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거래 내역서를 몇 번이고 다시 폈다 접었습니다. 미선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복순 앞에 앉으면서 아무 말 없이 내역서를 가져갔는데 꼼꼼히 읽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이 계좌들 아세요?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이체 다 오민철 씨가 한 거예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미선이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집에 오민철 씨 있어요? 있을 거라고 했더니 미선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집에 바로 들어가지 말고요. 아파트 등기부등본 출력 방법 아세요? 복순이 모른다고 하자 미선이 핸드폰을 복순한테 건네면서 여기 본인 인증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화면에 아파트 등기부가 떴고 미선이 화면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복순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그것으로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들 다 확인해봐야 해요. 은행마다 다 가보자고. 미선이 일어서면서 가방을 들었고 복순은 딸 뒤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재혼한 지 6달이 된 날이었습니다. 은행을 3군데 더 돌았습니다. 미선이 운전을 했고 복순은 조수석에 앉아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은행에서는 800만 원이 빠져 있었고 두 번째 은행에서는 1200만 원이 나가 있었으며 세 번째 은행에서는 잔액이 거의 없었는데 잔액이 원래 그 금액인지 복순도 헷갈릴 만큼 어느 시점에 얼마씩 빠졌는지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각 은행 내역서를 받아서 차 안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 합쳐서 총 4,300만 원이에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이려는데 미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닐 수 있어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미선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복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오민철 씨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평소처럼 있어요. 내가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으니까. 복순은 알겠다고 했지만 손이 미선 손 안에서 차가웠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오민철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미선이도 왔네 하며 일어서려 했고 미선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셋이 식탁에 앉아서 미선이 사온 삼계탕을 먹었는데 오민철은 밥을 먹으면서 미선한테 요즘 회사 일이 어떠냐고 물었고 미선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복수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거의 먹지 못했는데 오민철이 왜 안 드냐고 묻자 입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민철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 내일은 냉면 먹으러 가자. 그 말이 복순 귀에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미선이 저녁을 먹고 나서 잠깐 있다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오민철 씨,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민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선이 내역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통장에서 몇 달 사이에 4천만 원이 넘게 이체가 됐는데 이게 어디로 간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오민철은 내역서를 받아보면서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미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때를 못 잡았어. 투자 쪽에 잠깐 넣어둔 거야. 미선이 말했습니다. 허락도 없이 엄마 통장에서 이체한 건데요. 오민철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허락이라고 해야 하나, 부부 사이에 같이 쓰는 돈인데. 미선이 말했습니다. 생활비 통장이 아니고 엄마 개인 예금 통장이에요. 오민철이 잠깐 미선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미선씨, 내가 어머니한테 해로운 짓을 하겠어. 좋은데 넣어두면 수익도 나고 나중에 더 드리려고 한 건데 이렇게 다 말을 해야 하나. 미선이 말했습니다. 언제 돌려주실 건가요? 오민철이 답했습니다. 곧 돌려드리지. 미선이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요? 날짜를 말씀해주세요. 오민철이 이번엔 조금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선씨, 나 믿지 못하는 거야. 복순이 둘 사이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날짜만 말해주면 되잖아요. 오민철이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알겠어. 다음 달 안에 다 정리해줄게. 복순이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믿기로 했습니다. 미선이 집을 나가고 나서 오민철이 복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미선이가 자기 엄마 걱정하는 거 이해해. 근데 나도 조금은 서운하다. 복순이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오민철이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복수는 그 말을 듣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민철이 잘못한 건데 서운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자기가 딸한테 남편을 의심하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더 이상한 마음이라는 걸 복수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미선은 그날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오민철 이름을 검색하고 또 검색했는데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청 공무원 출신이라는 것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전 부인이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선이 가진 것은 오민철이라는 이름과 나이 그리고 통장 이체 내역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엄마한테 접근한 것인지 아니면 부부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금전 갈등인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건지 어느 쪽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달이 됐는데 오민철은 돈을 돌려놓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물었더니 오민철이 말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지금 빼면 손해가 나서. 복순이 그래도 약속이 있지 않았냐고 했더니 오민철이 말했습니다. 나를 못 믿는 거야. 그게 오민철이 쓰는 방식이었는데 복순이 뭔가를 따질 때마다 오민철은 신뢰 문제로 돌렸고 그러면 복순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태수는 그런 식으로 대화한 적이 없었는데 강태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순이 말하면 들었습니다. 오민철은 복순이 말하면 자기가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미선이 그 즈음 오민철을 직접 만났습니다. 점심자리였는데 복순은 빠지게 했습니다. 미선이 밥을 먹으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민철 씨,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그 돈 돌려줄 수 있어요? 오민철이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미선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있어요, 그 돈이? 오민철이 말했습니다. 투자처에 있지. 미선이 물었습니다. 어떤 투자처요? 오민철이 잠깐 웃다가 말했습니다. 미선씨, 내가 어머니 남편이야. 사위한테 재산 증명 서류 달라고 하는 장인이 없듯이 나한테 투자처 증명 서류 달라고 하는 자식도 없어. 미선이 말했습니다. 엄마 재산이니까요. 오민철이 말했습니다. 우리 재산이야. 미선이 집에 돌아가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복수는 집에서 오민철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본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오민철이 퇴근하는 소리가 들리자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자세를 바로잡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었고 오민철이 뭔가를 할 것 같아서도 아니었는데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오민철은 그 시기에 복순한테 더 잘해줬습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는 것은 여전했고 좋아하는 반찬을 사오는 것도 계속됐습니다. 미선이 전화하면 옆에서 웃으면서 미선이한테 잘 먹고 있다고 전해달라고도 했습니다. 복순은 그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돈을 가져간 사람이 맞는데 잘해주는 남편처럼 보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순이 안방을 정리하다가 오민철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오민철이 들어올 때 가지고 와서 서랍 위에 올려뒀던 것인데 복순이 치우려다가 봉투 위에 찍힌 글씨를 봤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복순은 봉투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열어보는 것이 맞는 건지 몰랐습니다. 부부 사이에 상대방 서류를 몰래 열어보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법무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복순은 정확히 몰랐지만 부동산 서류를 다루는 곳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복순은 봉투를 다시 서랍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미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법무사 사무소에서 온 봉투가 있는데. 미선은 그 말을 듣자마자 물었습니다. 엄마 그 봉투 열어봤어요? 안 열어봤다고 했더니 미선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열어봐요. 복순이 전화를 들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2장 들어있었는데 한 장은 복순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가 가득했고 다른 한 장에는 복순 아파트 주소와 복순 이름과 오민철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아, 이게 뭐야? 미선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엄마 그 서류 사진 찍어서 나한테 바로 보내요. 지금. 복순이 사진을 찍어 보내자 미선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복순은 기다리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는데 왜 손이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미선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아파트 공동명의 이전 동의서예요. 오민철 씨 이름을 같이 넣으려는 서류예요. 복순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 서류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두세요. 그리고 오민철 씨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내일 갈게요. 복순이 전화를 끊고 서류를 봉투에 넣는데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뭘 원했던 건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보이면 볼수록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오민철이 돌아와서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복순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면서 오민철이 봉투를 챙기는 것을 곁눈질로 봤습니다. 오민철은 아무렇지 않게 봉투를 가방 안에 넣더니 손을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복순은 자기가 방금 본 것이 맞는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자려고 불을 끄면서 오민철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온천 가자. 복순이 좋아한다고 했잖아. 복순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강태수가 남긴 통장이 또 생각났습니다. 미선이 다음날 오전에 왔습니다. 오민철이 나가고 난 뒤였습니다. 복순 앞에 앉아서 서류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데 공동명의가 되면 오민철이 아파트를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순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생활비 통장을 가져갔고 예금에서 돈을 빼냈으며 이제 아파트 명의까지 넣으려 한다는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선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엄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 같아요. 복순이 그럴 리가 있냐고 했더니 미선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설명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생활비 통장 가져간 것도 예금 빼간 것도 투자처 이야기도 안 되면서 이 서류까지. 복순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씩 떠올랐는데 따로 보면 설명이 될 것도 같았지만 다 같이 보면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미선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변호사가 먼저 물었습니다. 오민철 씨 과거 이력을 확인해 보셨냐고. 미선이 찾아봤는데 별다른 게 없었다고 했더니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의자의 동일수법 반복 여부인데 한번 전문적으로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미선이 사설 신원 조회 업체에 연락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비용이 적지 않았는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왔습니다. 미선이 파일을 열면서 손이 떨렸고 읽으면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민철은 과거에 2번 결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 다 상대방이 사별 또는 이혼한 중년 여성이었고, 두 번 다 결혼 후 1년 안에 상대방 재산이 사라졌으며 두 번 다 오민철이 먼저 잠적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경기도 거주 62세 여성이었고 두 번째 피해자는 충청도 거주 67세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소를 했는데 오민철이 주소를 옮기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피했으며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 결과를 들고 복순한테 달려갔습니다. 복순 앞에 파일을 펼쳤을 때 복순이 그것을 읽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눈이 천천히 줄을 따라갔는데 다 읽고 나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세 번째인 거야. 미선이 복순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미선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신고해야 해요. 복순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 사람 돌아와. 미선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결정해야 해요. 복순은 그 말을 들으며 옷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맨 아래 서랍 안에 낡은 통장이 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강태수가 비상금이라고 했던 것 아무데도 쓰지 말고 가지고만 있으라고 했던 것이 지금 이 순간 왜 생각나는지 복순은 몰랐습니다. 그냥 생각났습니다. 복순이 미선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미선이 말했습니다. 제가 다 할게요. 엄마는 그냥 있어요. 그날 저녁 오민철이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면서 왔어 했고 복순이 응 했습니다. 오민철이 손을 씻으러 들어가고 복순은 부엌에서 밥을 차렸는데 반찬 그릇을 상 위에 놓다가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오민철이 나와서 상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 복순이 말했습니다. 그냥 있었지. 오민철이 말했습니다. 미선이 왔다 갔어? 복순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오민철이 말했습니다. 신발이 두 켤레 놓여 있던데. 복순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오민철이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미선이가 엄마한테 이것저것 이야기 많이 하지. 복순이 말이 없자 오민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 걱정하는 거 당연한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게 가끔 불편해. 복순이 뭐가 불편하냐고 했더니 오민철이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미선이가 너무 많이 끼는 것 같아서. 복순은 그 말을 들으면서 밥을 땄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넣었는데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민철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복순이 설거지를 하면서 수돗물 소리 너머로 오민철이 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뭔가 웃긴 게 나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복순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 번째 여자한테도 처음엔 이렇게 했겠구나. 커피를 먼저 내리고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꽃을 사왔겠구나. 그리고 그 여자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눈물이 나오려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뭔가가 딱 굳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선이 내일 경찰서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복순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간 건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미선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복순이 들어서자 같이 형사과 창구로 갔습니다. 담당 형사가 사건 개요를 듣더니 서류를 꺼내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피고소인과 법적 혼인관계이신 거 맞죠? 복순이 그렇다고 했더니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재산 문제는 형사가 아닌 민사로 가야 할 수 있다고 다만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선이 물었습니다. 동일수법으로 전 피해자가 2명 더 있는데 그게 증거가 되나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다고 그 피해자분들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으면 같이 제출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미선이 경찰서를 나오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신원 조회 결과에 첫 번째 피해자 이름과 지역이 나와 있었는데 연락처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거주라는 정보만 있었습니다. 복수는 미선 옆에서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찾아? 미선이 말했습니다. 찾아봐야죠. 그날 오후 미선은 경기도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봤지만 개인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신원 조회 업체에 다시 연락해 추가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비용이 더 들었지만 묻지 않고 승낙했습니다. 이틀 뒤 연락처가 나왔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였습니다. 미선이 첫 번째 피해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했더니 조용한 목소리의 여자가 받았습니다. 미선이 말했습니다. 혹시 오민철이라는 분 아세요?
전화 너머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미선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분하고 재혼을 했는데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연락을 드렸다고. 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또 당한 사람이 생겼군요. 그 한마디에 미선은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피해자와 통화를 다 마치고 나서 미선은 복순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순이 받자마자 미선이 말했습니다. 엄마 첫 번째 분은 4,500만원, 두 번째 분은 6천만원이에요. 그리고 두 분 다 고소하셨는데 오민철이 그때마다 잠적을 했어요. 복순이 잠깐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그 사람들이? 미선이 말했습니다. 두 분 다 같이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번엔 같이 하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순은 전화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자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민철은 그 무렵 복순이 조용해진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오민철이 말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무슨 생각해? 복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더니 오민철이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미선이가 뭔 말했어? 복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민철이 말했습니다. 나 걱정하지 마. 돈은 반드시 돌려줄 테니까. 복순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했습니다. 그 말이 입안에서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믿는다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민철이 먼저 잠들고 나서 복순이 조용히 일어나 안방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강태수가 남긴 통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복순이 그 통장을 꺼내 손에 들고 앉았습니다. 강태수가 이 통장을 쥐어주던 날이 떠올랐는데 왜 이걸 주면서 아무데도 쓰지 말고 그냥 가지고만 있으라고 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으라는 말이 지금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것만큼은 남겨두어라 라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복순은 통장을 잠옷 주머니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오민철 옆에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이제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미선이 혼자 먼저 갔습니다. 두 피해자의 진술과 통장 이체 내역, 법무사 서류 사진을 들고 갔더니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피해 금액 배상 청구도 민사로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선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출국 금지 신청을 같이 넣으면 된다고. 피해자가 3명이고 전과에 준하는 동일 수법 반복이 있으니 긴급 체포 요청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선이 집에 돌아와서 복순한테 설명했습니다. 복순은 들으면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고소하면 그 사람이 바로 알게 돼? 미선이 말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알게 될 거예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그 전에 내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 미선이 물었습니다. 왜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그냥 모르겠어. 한 번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미선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돌아올 사람이 아니에요. 복순이 알아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이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더 막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민철이 들어와서 밥을 먹는 동안 복순이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오민철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봤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다 알아. 오민철이 뭐려 했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두 분 있잖아. 나 전에. 오민철의 얼굴이 아주 짧게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그러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복순이 말했습니다. 경기도 분이랑 충청도 분. 둘 다 얘기 들었어. 오민철이 다시 굳었습니다. 이번엔 웃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돈 돌려줄 거야? 아니야. 오민철이 잠깐 복순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어? 복순이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해? 돌려줄 거야 아니야를 물어보는 거야. 오민철이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복순이 말했습니다. 오해가 아니야. 오민철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얘기가 잘 안 되네. 내일 차분하게 다시 하자. 복순이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어. 오민철이 돌아봤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그날 밤 오민철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복순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둘 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는데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지 않는다는 것을.
새벽 2시쯤 복순이 옆을 보니 오민철이 없었습니다. 일어난 기척도 없었는데 없어져 있었습니다. 복순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오민철이 없었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없었습니다. 안방에 돌아와서 오민철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민철 옷이 절반 이상 없어져 있었습니다. 복순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옷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미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갔어. 미선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변호사한테 연락할게요. 출국 금지부터. 복순이 전화를 끊고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강태수가 남긴 통장이 있었습니다. 복순이 그 통장을 꺼내 식탁에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할 즈음 복순이 통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잔액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강태수가 남긴 것이었고 5년 내내 손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복순이 혼자 말했습니다. 영감, 이거 이제 써도 되겠어요. 미선이 도착한 건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복순 얼굴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순이 식탁에 앉아있는 것을 보더니 옆에 앉았습니다. 강태수 통장이 테이블 위에 있었는데 미선이 그것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거야. 비상금이라고 해서 안 쓰고 가지고 있었어. 미선이 통장을 들어서 잔액을 봤습니다. 400만 원이었습니다. 미선이 말없이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한테는 새벽에 문자를 넣었고 아침 일찍 회신이 왔습니다. 출국 금지 신청과 동시에 체포영장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통장, 이체 내역과 두 피해자 진술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미선이 복순한테 설명했더니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도망가면 못 잡는 거 아니야. 미선이 말했습니다. 출국 금지 걸면 나가지 못해요. 전에 2번 잠적한 건 공소시효가 지나서 피한 거고 이번엔 피해자가 3명이고 진행 중인 사건이니까 달라요. 복순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전에 2번 잠적할 때도 그 여자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경찰서에 가고 변호사를 만나고 기다리면서 이 사람이 잡힐까 안 잡힐까를 생각했겠구나. 그런데 그때는 잡히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이 3번째였습니다. 그날 오후 2 피해자가 서울로 왔습니다. 미선이 만남 자리를 만들었는데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이었습니다. 경기도분은 63세였고 충청도분은 68세였습니다. 복순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셋이 마주 앉았을 때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경기도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처음에 잘해줬죠?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도분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남편 잃고 혼자 살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충청도분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이 진술서에 서명을 하면서 충청도분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꼭 잡혔으면 좋겠어요. 경기도분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경기도분이 웃었습니다. 뭐려, 우리가 먼저 못 막아서 미안하죠. 그 말에 복순은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나왔습니다. 미선이 휴지를 건넸고 복순이 받아서 눈가를 눌렀습니다. 잠시 뒤 경기도 분도 눈가가 붉어졌고 충청도 분도 말없이 눈을 닦았습니다. 셋이 서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출국 금지가 당일 걸렸고 형사가 오민철이 마지막으로 쓴 카드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서울 외곽 모텔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형사들이 출동했습니다. 복순한테 연락이 온 건 진술서를 제출한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선이 전화를 받더니 복순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잡혔어요. 복순은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선이 복순 옆에 앉으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러다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2분한테 연락해줘. 잡혔다고. 미선이 알겠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복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남긴 통장이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복순이 그 통장을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변호사 비용 일부를 냈고 아직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아무데도 쓰지 말고 그냥 가지고만 있으라고 했던 것인데 결국 이런데 쓰게 됐습니다. 복순이 혼자 생각했습니다. 강태수가 알았던 것은 아닐 텐데 그래도 남겨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오민철이 체포된 날 밤 복순은 이상하게 잠이 잘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강태수 얼굴이 잠깐 스쳤습니다. 뉴스 보다가 잠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복순이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잠들었습니다.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였는데 오민철이 들어오기 전에 5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이 처음에는 너무 길고 조용했는데 지금은 그 조용함이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뭔가가 달라졌다기보다 뭔가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미선이 오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어때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미선이 말했습니다. 이제 민사소송으로 피해 금액 청구할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게 해볼게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미선이 잠깐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힘들었죠? 복순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러다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네가 없었으면 못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복순이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복순은 그 빛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오민철이 가져간 돈이 다 돌아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명의가 바뀌지 않았으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남은 예금도 아직 일부는 있었습니다. 다 잃진 않았습니다. 강태수가 남긴 통장이 식탁 모퉁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복순이 그 통장을 들었습니다. 아직 잔액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복순은 통장을 안방으로 가지고 가서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넣었습니다. 아직 다 쓴 게 아니었습니다. 오민철 재판은 이듬해 봄에 시작됐습니다. 세 피해자가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복순은 그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오민철을 다시 봤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오민철은 복지관에서 단정하게 차려입고 서 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하고 안경을 쓴 모습이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얌전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틀린 것이었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오민철 측 변호인이 주장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재산 이전은 사기가 아닌 가정. 내 금전 거래라고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재산 분쟁은 민사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검사 측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3번에 걸쳐 배우자를 기망하고 재산을 편취했으며 이는 계획적인 결혼 사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4,500만원, 두 번째 피해자 6천만원, 세 번째 피해자 4,300만원, 총 1억 4,800만원의 피해 금액이 낭독됐습니다. 복순이 증인석에 섰을 때 손이 떨렸는데 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과 결혼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주세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노인복지관 건강강좌에서 만났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5년을 혼자 살다 보니 외로웠고 그 사람이 잘해줘서 믿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재산 피해를 알게 된 건 언제였나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결혼 6개월 뒤 은행 문자를 받고서였습니다. 이체 내역이 7건이었고 4,300만원이었습니다. 오민철 측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재산 이전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투자처에 넣었다고 했는데 어디에 넣었는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고 돌려주겠다고만 했습니다.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투자를 한다고 한 것 아닌가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제 허락 없이 제 통장에서 가져간 겁니다. 변호인이 한 번 더 말했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공동재산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하기 전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3번째였으니까요. 법정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오민철이 피고인석에서 복순을 바라봤는데 복순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2달 뒤에 났습니다. 미선이 복순과 함께 법정에 갔는데 재판장이 주문을 읽기 시작하자 미선이 복순 손을 잡았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미선의 손에 힘이 들어왔고 복순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읽었습니다. 피해자 3명에 대한 피해 금액 전액 배상 명령을 추가한다. 오민철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으려 하는 것을 교도관이 이끌어 나갔습니다. 복순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복지관에서 먼저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었습니다. 커피를 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꽃을 사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충청도에서도 서울에서도 똑같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도관 손에 이끌려 나가는 것을 복순은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미선이 복순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수고했어요.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도 분과 충청도 분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셋이 마주쳤을 때 말이 없었는데 경기도 분이 먼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됐네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네, 됐어요. 충청도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밥이나 한번 먹어요. 그게 다음 약속이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피해 금액 청구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민철이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했고 변호사가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몇 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일부는 가압류를 걸어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복순한테 돌아온 금액은 2,200만 원이었습니다. 4,300만 원에서 반도 안 됐지만 아무것도 못 받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형이 집행되는 동안 추가 재산이 발견되면 더 회수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복순의 일상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공원을 걷는 것을 다시 시작했는데 오민철이 오기 전에 하던 것이었습니다. 복지관 건강강좌는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동네 노인 복지관에서 한 달에 2번 하는 요리 교실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혼자 가기가 어색했는데 2번 가고 나서는 괜찮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말을 걸었고 복순도 대답했습니다. 잘해준다고 해서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외롭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기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즈음 미선이 가끔 주말에 내려왔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미선이 설거지를 하면 복순이 옆에서 행주를 들고 닦았고 복순이 반찬을 차리면 미선이 밥을 떴습니다. 오민철이 들어오기 전에도 이랬고 오민철이 나가고 나서도 이랬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가을 어느 날 미선이 앉아서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있는 거 외롭지 않아요? 복순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외롭지. 그러다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근데 괜찮아.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외로운 건 외로운 거고 괜찮은 건 괜찮은 거지. 미선이 잠깐 복순을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복순도 웃었습니다. 경기도 분과 충청도 분과의 밥 약속은 그해 겨울에 지켰습니다.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셋이 만났는데 처음엔 재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분은 딸네 집 근처로 이사를 갔다고 했고 충청도 분은 혼자 텃밭을 가꾼다고 했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저는 요리 교실 다녀요. 셋이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오민철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보다 다른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밥을 마치고 헤어지면서 경기도 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자주 봐요. 복순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충청도 분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제가 살게요. 세 사람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복순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민철이 없었다면 이 두 사람을 알게 됐을까? 알게 됐을 리 없었습니다. 나쁜 일이 있어서 알게 된 사람들이었는데 알고 나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안방을 지나치다가 옷장 맨 아래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순이 멈추더니 서랍을 열었습니다. 강태수가 남긴 통장이 있었습니다. 잔액이 아직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냈는데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복순이 통장을 들어서 잔액을 봤습니다. 230만 원이었습니다. 강태수가 이 통장을 쥐어줄 때 아무데도 쓰지 말고 그냥 가지고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복순은 5년 동안 그 말대로 했고 그러다 정말 비상인 순간에 꺼냈습니다. 강태수가 뭘 알고 그 말을 한 건 아닐 텐데 알고 한 것처럼 됐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요리 교실에서 만난 이웃이 같이 꽃구경 가지 않겠냐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벚꽃이 많이 핀 공원이었는데 사람이 많았습니다. 걸으면서 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웃이 손자 이야기를 했고 복순이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민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오민철 첫 번째 재산 추가 회수 통보가 왔습니다. 변호사가 연락을 해서 말했습니다. 숨겨뒀던 보험 해약 환급금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새 피해자가 분배받을 금액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복순한테 돌아온 것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더 받은 것이었습니다. 복순이 그 500만 원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 급한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순은 그 돈을 은행에 넣으면서 창구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이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상품이 뭐예요? 직원이 설명해줬습니다. 복순이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됐고 남편이 대신 관리해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복순이 안방을 지나쳐 옷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강태수가 남긴 통장이 있었습니다. 복순이 통장을 들어서 한참 바라봤습니다. 강태수가 이 통장을 쥐어주던 날 새벽에 뭔가를 느껴서 잠이 깼다고 했습니다. 복순이 옆에 자고 있는 것을 보면서 뭔가를 남겨두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복순이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남겨두고 싶었다는 것이 돈을 남긴 게 아니라 뭔가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비상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것을. 그게 400만 원이었든 230만 원이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순이 통장을 서랍에 다시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영감 잘 있어요. 나도 잘 있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였고 오늘도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조용한 것이 이제는 견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녁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